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국내적 갈등의 핵심은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소위 정한론을 둘러싼 정한파. 정한파는 명치정부의 비주류 세력이었습니다. 정한파가 비주류, 그렇죠? 대 비정한파. 비정한파는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명치정부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래서 정한파는 비주류, 비정한파는 주류.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정한론을 둘러싼, 즉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은 크게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 경제적 배경의 내용으로는 명치유신 이후에 명치정부가 행한 중한 집권적인 개혁이 초래한 구사족 계급, 구사무라이 계급의 특권 상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치정부는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1871년까지 번정 개혁을 통해서 재정을 축소시키고 그 일환으로 사족, 즉 사무라이 계급에게 제공해 왔던 가록, 그 집안에 줬던 그 소위 급여 같은 가록이죠. 그 가록을 삭감해 버립니다. 여기에 1869년 판적봉환, 그다음에 판적봉환은 그 호적을 정리한 것들을 갖다가 국가에 내는 건데요. 이거 신분을 완전히 신분제를 철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판적봉환, 그다음에 1871년에 폐번치연, 이제 번제를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을 아는 분들은 일본에 무슨 나라현, 무슨 뭐 현 있잖아요. 그 현들이 그 현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1871년이 됐는데요. 폐번치연입니다. 그래서 폐번치연 등을 통해서 신분제를 철폐하는 호적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족을 법적으로 거세하게 됩니다. 아울러 1871년에는 진록 처분을 시행함으로써 대폭 삭감된 사무라이 계층의 가록을 더욱 삭감하는, 더욱 깎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라이가 무사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프라이드가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지키고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을 지킨다는 소위 사무라이 계급들의 프라이드인데요. 그것이 1873년에 징병령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모든 국민을 군대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무사계급의 특권의식을 다 갖고 있던 사족에게 최후의 철퇴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족의 일부는 관리로 흡수되거나 상공업으로 전업하게 됩니다만 결국 그들의 심리적 불만은 굉장히 고조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싸워서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주시 이러는데 이제 우리에 대한 대우는 못해줄 망정 모든 가록을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호적을 없애서 신분적인 타격을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죠. 이런 불만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이처럼 명치정부에 대한 구사족의 불만이 고조되자 명치정부 일각에서 이와 같은 불만을 외부로 배치할 수 있는, 해외로 배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서구 열강과 맺은 그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봤죠. 그걸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창된 것이 소위 정한론, 한반도를 치자, 한국을 치자라는 정한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한론과 관련된 갈등의 두 번째 배경은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치정부 초기에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갈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명치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주류 세력은 대구보 이통이라는 사람, 오쿠보 토시미치라고 유명한 사람이 대구보 이통이라든가 대구보 이통 같은 그런 사츠마와 초슈번, 살마번, 장주번 등 기존의 아주 큰 세력들이죠. 그 출신들과 암창구시, 이와쿠라 토모미라고 하는 암창구시 등의 관중 세력이 이 사람들이 주로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는 판원 태조, 이타가키 타이스케라고 하는 강등 신평, 에도 신페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융성, 사이고 다카모리 등등 월전과 비전 이런 그 월전이라고 하죠. 에치젠, 그다음에 히젠 그 지역의 출신들이 비주류였습니다. 근데 정부 요직을 이런 주류가 다 차지하는 등 비주류에 대한 주류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로 비주류의 주류에 대한 피해의식의 결과가 바로 정한론이었다. 한편으로는 사무라이 구사족 계급의 불만을 밖으로 분출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1858년에 맺은 미일 통상조약에서 나타난 소위 불평등 조약을 타파해보자라는 것이 하나의 계기였다면,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명치정부 내에서의 소위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의 중에 결과가 바로 정한론이었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국내적 갈등의 핵심이었던 정한론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한론은 명치정부의 비주류가 주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주류가 한 게 아니고요. 정한론 자체는 명치정부의 비주류 세력이 했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갈등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6차 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